이 스몰 토크라고 하는 것은 뭐 영어로 하니까 거창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수다 떠는 거죠. 수다를 떠는 건데 이 수다 떤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뭐 아무 얘기나 하면은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친밀한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얼마든지 대화가 되는데 낯선 사람하고 만났을 때가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요. 언젠가 축구선수 안정환 씨가 얘기를 하는데 이 낯선 사람하고 대화를 못 해가지고 구단에서 유럽에 가 있을 때 구단에서 낯선 사람하고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 줬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재미나요. 우리는 낯선 사람하고의 대화하는 법을 회사에서 가르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오늘 이 동영상을 보고선 배우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낯선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TV조선에서 연예의 맛이라고 하는 것을 했죠.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연예인들, 이런 분들, 우리한테 잘 알려진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여자친구를 소개받아가지고 이렇게 사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연예인들,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팬들하고도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그 낯선 사람 소개를 받고 난 다음에 말을 못 해가지고 말이에요. 쭈뼛쭈뼛쭈뼛 하잖아요. 그때 제가 보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냐? 제가 만든 공식이 있거든요. 낯선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과연 어떻게 하면 대화가 되느냐. 제가 생일상 사오라고 하는 공식을 만들어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 책에 그게 나옵니다. 생일상 사오. 생일상을 산다 이거죠. 생일상 사오가 뭐냐? 이걸 머릿속에다 딱 집어넣고요. 낯선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 속으로 이게 뭘 얘기하면 좋을지 모르겠거든. 생일상 사오 순서가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코로나 앓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예방주사를 몇 차까지 맞았어요. 이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대화를 끌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은 뭐냐? 일에 관한 거예요. 요즘 하시는 일은 뭐에 대해서 일합니까? 저는 회사에서요, 마케팅을 맡고 있는데 요즘 말이죠. 너무 하기가 어렵고 사람 상대하기가 어렵고 전화를 걸어도 잘 안 받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일에 관한 얘기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얘기가 되죠. 또는 상대방에게 일에 관한 질문하면 됩니다. 요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해 놓으면 상대방이 계속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또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죠. 상은 뭐냐?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황과 이 분위기. 와, 이 카페가 의외로 참 멋있는데요. 이렇게 뷰가 좋네요. 이 분위기에 관한 얘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와, 이게 코로나 시국인데도 말이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는 뭡니까? 사건, 사고에 대한 얘기합니다. 어제는 말이죠. 어디 놀이시설에서 그 시설이 멈춰가지고 사람들이 1시간 동안을 그 공중에 매달려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렀답니다. 어디서 말이죠. 뭐 맥주를 싣고 가던 차가 말이죠. 맥주를 쏟아가지고 시민들이 다 나서가지고 그걸 치워줬다는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멋있습니다. 이 얼마든지 사건, 사고가 말이죠. 매일 벌어지는데 얼마나 할 얘기가 많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뭐냐. 오락, 취미에 관한 거예요. 요즘은 뭐 취미 생활이 뭡니까? 저는 골프를 합니다. 골프 뭐 몇 타 치십니까? 저는 골프를 안 치는데 뭐 이렇게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일상 사오만 딱 가지고 대화를 나눠도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지루하게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스몰 토크라고 하는 것은요. 티키타카가 필요합니다. 티키타카가 뭡니까? 스페인의 용어죠. 탁구 용어입니다. 탁구. 티키타카. 이게 아마 의성어 같아요. 이 탁구 칠 때 소리 나는 거죠. 티키타카.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말을 한마디 줬으면 나도 한마디 주고 또 상대방이 말할 틈을 주고 티키타카 하면서 하는 게 대화인데 어떤 사람은 아주 지루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지루하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을 제가 공식으로 만들어냈어요. 기독교 정신. 이 기독교에 다니는 분들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기독교, 왜냐면 외우기 쉽도록 만들었어요. 기독교 정신. 지루하게 말하는 사람은요. 기승전결로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해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되는데 기승전결 사고가 난 것이 결론이면은 내가 어제 자동차 사고가 났어 이거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나 어제 자동차 사고가 났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결론부터 얘기했는데 내가 어제 말이야 양평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내 친구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기승전결로 얘기하니까 지루하게 되지요. 독은 뭐냐? 독점하지 말라는 거죠. 말을 내 얘기만 그냥 독점해서 말하니까 이게 지루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뭐냐? 교육하지 말라는 거죠. 가르치려고 하니까 말이 길어지죠.
가르치지 말라는 거. 정은 뭐냐? 정점이 없어요. 클라이막스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말이 지지부진하게 그냥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는 거죠. 신은 뭐냐? 신났다. 혼자서만. 자기 혼자서만 신난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우리가 스몰 토크를 할 때에 주의할 것이 기독교 정신을 머릿속에다 딱 집어넣고 자기 혼자서만 신나게 말하지 말라는 것, 이 기승전결로 말하지 말라는 것, 독점하지 말라는 것, 가르치지 말라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은 스몰 토크를 멋지게 하는 그야말로 대화의 상대자로서 티키타카 하는 멋진 대화 상대자가 될 겁니다. 이 공식 두 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잘 활용하시면은 아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정말 참 힘들죠. 원래 인간 사람 인자와 사이 간자인데 인간이라고 하는 한문 자체가 인간관계를 의미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간관계가 참 힘들게 다가오는 게 바로 직장이죠. 직장에서 퇴사하는 사람들의 60% 이상이 상사가 꼴보기 싫어서 회사를 떠나는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제 아들도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는 저에게 아버지 회사를 바꿔야 되겠어요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상사의 갑질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설득하느라고 정말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상사들이 인품이 좋아서 상사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이 아주 능력 위주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근무를 하면은 한 직급씩 올라가게 돼 있는 그런 체계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인품 검사를 해가지고 상사가 되는 게 아니라 세월이 차다 보니까 때로는 어느 순간 실적이 좋아가지고 상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부하가 인품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인품이 좋은 부하가 인품이 나쁜 상사를 만나는 게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아침에 출근하기가 정말 싫어지죠. 인품 여하를 떠나서 저 같은 경우도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이 궁합이 맞지 않는 상사를 만나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곤욕을 치렀냐면요. 나중에는 과민성 대장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입원까지 했었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다가 제가 생각을 싹 바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회사에 또라이 상사를 만났는데 거길 피해서 딴 데 가면은 거기는 또라이가 없을까요? 어디든 간에 또라이는 있다는 겁니다. 늑대를 피해서 갔는데 호랑이를 만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사가 즉 지금 내 직장에서 만나는 인간관계의 그 상대방이 아주 정말로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은 회사를 떠나야 되겠죠.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인간관계가 나쁘다고 하는 그 사람이 또 좋다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냉정하게 봐야 돼요.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간다고 해가지고 꼭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인간관계를 해소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가 뭐냐?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그 회사의 비서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회장님 이게 모시게 된 거죠. 근데 무슨 인척 관계도 아닌데 어느 날 발령이 나가지고 그 회사의 회장의 비서가 된 겁니다. 근데 이 회장님이 엄청나게 그냥 욕지거리도 하고 말이죠. 막 뭐라고 하시는 분이고 말이죠. 요새로 얘기하면은 갑질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회사의 회장님이니까 뭐 오죽하겠습니까? 막 결제 서류도 던지고 말이야. 이 자식 말이지. 그따위로 하려면 때려치라 그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서실에 이 발령받은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비서실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회사의 아주 핵심 부서 아닙니까? 근데 핵심 부서에 발탁이 됐는데 가서 들어가 보니까 이 회장님이 그냥 너무 험하게 다루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비서실을 떠나야 될 것이냐. 거기서 만약에 비서실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박차는 게 되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생각을 싹 바꿨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그래. 이게 책에 나오는 그 규절인데 저 회장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말이지 할 경우에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잘 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싹 바꾸나니까 그 다음에 회장님이 이놈의 자식 말이지 당장 때려쳐 하는 그것도 이게 때려치라는 게 아니라 더 잘 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다르게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싹 바꾸라는 건데 그 책을 읽을 때만 해도 사실 조금 제가 과연 그게 될까 했는데 아주 최근에 제가 이거 가지고도 제 조간일 TV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좋은 사례를 정말 봤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사임당 동영상을 누가 보라고 저한테 보내줬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신사임당 그분이 군대 생활을 전투경찰로 했대요. 전투경찰로 했는데 가장 곤욕스럽고 싫었던 게 뭐냐면은 목욕봉사를 나가는 거랍니다. 도시락 봉사를 나가면 좋겠는데 목욕봉사를 나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어르신 말이죠. 몸을 씻어줘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하기 싫었는지 정말 죽겠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까 하다가 마음을 확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래, 까짓 거 하자. 내 몸을 던지자. 하고 나서 그까짓 거 똥이 묻으면 닦으면 되지. 이랬더니 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사하고의 관계가 지금 안 좋다면은 그 상사를 한번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 보세요.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정말 그 상사가 못된 사람이라면 그 상사를 떠나십시오. 그 수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사가 좋다고 근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 상사가 그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생각을 싹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신사임당 선생의 이야기를 빌리면 그냥 바꿔버리는 겁니다. 나를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바꿔야 된다는 것. 어디 가든 간에 또라이는 있을 것이라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좀 해결책이 보이지 않겠습니까?